넌 그냥 며느리야. 내 딸이 아니야. 그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. 시어머니는 제 손에 밥상을 밀쳐냈고 그릇이 바닥에서 깨졌어요. 깨진 그릇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지요. 나는 왜 아직도 이 집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? 낯선 땅에서 피어난 눈물과 희망의 이야기. 이민 스토리는 한인 이민자들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. 남편은 바빴어요. 회사 일이 많다며 늘 늦게 들어왔고 시어머니와 하루 종일 단둘이 있어야 했지요. 시어머니는 치매가 진행 중이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어요. 너 누구니?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.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며 하루를 보내도 그분 눈에는 제가 없었어요. 어느 날은 제 이름 대신 돌아가신 시누이 이름을 부르셨어요. 속상했지만 내색할 수 없었지요. 주방에 혼자 서 있을 때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. 냉장고 위에 붙은 가족 사진 속 제 얼굴은 언제나 한쪽 구석이었지요. 나는 이 가족의 일부일까? 그저 일시적인 손님일까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게 마음의 틈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. 시어머니는 밤에도 잠을 설치셨어요. 환청과 환각으로 새벽마다 거실을 배회하셨지요. 그 소리에 깨어나 불 꺼진 부엌으로 가면 그분은 저를 도둑이라며 소리치셨어요. 놀라고 상처받았지만 저는 매번 조용히 물을 건넸어요. 다음 날 아침 그 일은 기억 못하셨지요. 하지만 제 마음엔 상처가 남았어요. 깊고 오래가는 상처요.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울고 싶었지만 너는 시집간 사람이야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어요. 그래서 울음도 삼켜야 했어요. 그 긴 밤을 견디며 저는 점점 감정 없는 사람처럼 변해갔어요. 한 사람을 돌보며 제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요.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모였던 날이었어요.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지요. 우리 아들 덕에 이 집이 이렇게 편하지. 며느리는 맨날 지쳐 보여.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. 저는 웃으며 상을 정리했지만 손이 떨렸어요. 딸이 제 옷소매를 붙잡고 말했어요. 엄마, 화났어? 그 말에 저는 아니야. 엄마 괜찮아 하며 웃었지요.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.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, 작은 위로라도 해주길 바랐어요. 그날 밤 세탁기를 돌리며 울었어요. 물소리에 묻혀야만 할 수 있었던 울음이었지요. 이민 온 첫 해, 우리 부부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. 낯선 언어, 낯선 거리,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지요.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건강하셨고 한국에서 잘 지내고 계셨어요. 첫 딸을 낳았을 때 영상통화로 축하해 주시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. 남편이 한국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자고 했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. 하지만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듯 수긍했지요. 엄마 혼자 두면 안 되지라는 남편의 말에 제 감정은 미뤄졌어요.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지요. 그땐 몰랐어요. 간병이란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은.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요. 첫 아이가 유치원에 가던 날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. 밤새 시어머니 간병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. 아이의 첫 등교를 기쁘게 축하해줘야 했는데 저는 눈에 핏줄이 가득했어요. 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며 억지 웃음을 지었지요. 그 모습을 본 다른 엄마가 힘들어 보이세요 하고 말을 건넸어요. 그 말에 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. 하지만 그냥 괜찮아요 하고 웃었지요. 그날 밤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울었어요. 우리 엄마 항상 피곤해 보여요라고 적혀 있었어요. 그 글자가 칼처럼 마음을 찔렀어요. 주말이면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.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지요.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이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. 자매님, 본인도 돌봐야 해요. 안 그러면 무너져요.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.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반복되는 일상이었지요. 간병, 집안일, 아이들 돌봄 그리고 침묵. 남편은 잘 모른 채 지나갔고 시어머니는 점점 제게 날카로워졌어요. 저는 그저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길 바랐어요. 그래서 참고 또 참았어요. 시어머니가 욕을 하며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던 날이 있었어요. 그 손을 막으며 저는 처음으로 소리쳤어요. 그만 좀 하세요. 저도 사람입니다.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. 남편도 놀란 듯 제 눈을 봤어요. 하지만 이내 엄마가 아프니까 그렇지. 당신이 좀 참아라고 말했어요.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무너졌지요.
이 집에서 저는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.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그 질문만 맴돌았어요.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짐을 싸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믿었어요. 하지만 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 역시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. 엄마는 맨날 피곤해라는 말이 마음을 찔렀지요. 하루는 딸아이가 말했어요. 할머니는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해? 그 말에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. 아이가 자라며 느낀 슬픔도 결국 제 몫이었어요. 그런 날이 쌓이며 가족의 의미가 흔들렸어요.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지요.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 날 가장 외롭게 만든 존재가 되었어요. 하루는 집에 사회복지사분이 다녀갔어요. 남편이 시에서 보내준 상담이라고 했지요.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. 지금 이대로 가면 당신이 먼저 무너져요.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.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속에서 작게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내가 살아야 한다는 소리였지요.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. 조금씩, 아주 조금씩 저는 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그 시작은 내 감정을 인정하는 일이었어요. 시어머니가 욕창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날이었어요. 간병 중 실수라며 제가 원망의 대상이 되었지요. 남편도 시누이도 모두 저를 탓했어요. 하지만 병원에서는 말했어요. 이 정도 간병을 혼자 해오셨다니 기적이에요.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.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. 그날 밤 병실 창밖을 보며 다짐했어요. 이제 나를 먼저 돌보자. 내가 없으면 이 가족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. 그 후로는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. 홈케어, 상담, 간병 지원 내 손을 놓지 않기로 결심했지요. 시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힘들지만 저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어요. 남편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. 미안해, 당신 힘들었던 거 이제야 알아. 그 말이 늦었지만 고마웠어요. 가족도 배워야 한다는 걸,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. 내가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아서였어요. 이제는 말해요. 그리고 듣고 있어요. 그 작은 변화들이 내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.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참으며 살아왔어요. 특히 며느리라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워온 분들이 많지요. 하지만 여러분,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. 아프면 아프다고,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요.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요. 누군가를 돌보는 당신도 돌봄이 필요합니다. 혼자 울던 밤들이 언젠가는 위로로 바뀔 수 있어요. 저도 그렇게 한 걸음씩 바뀌고 있으니까요.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따뜻한 봄이 되길 바랍니다. 우리 조금만 더 자신을 아껴주기로 해요.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민자들의 감동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